미국인이 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타 연방세금은 순투자 소득세라고 번역할 수 있는 Net Investment Income Tax입니다. NIT 텍스라고도 부릅니다. 직장 근로가 아닌 능동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SE 텍스의 반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수동적 투자 소득에 대한 별도 세금인데요. 이 세금은 투자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모두에게 부과되지는 않고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주어지는 Net Investment Income Tax 목적상 AGI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의 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는 별개로 추가 3.8%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임대소득, 이자 배당 소득, 주식거래 양도소득, 투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은 물론 거주했던 부동산 매각에서 다음 세션에 소개해드릴 홈세일 익스클루전을 초과한 양도 차익을 모두 합산한 수동적 투자이익, 즉 패시브 인컴에 대해 특정 제한값을 적용하여 3.8%가 과세되는데요.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예시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는 시민권자 케빈, 당연히 미국 세금 신고해야겠죠. 아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순수한 한국인이라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케빈은 미국 세금 신고를 부부 별도로 하면서 해외 근로소득 공제와 표준 공제만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 해외 근로소득 공제가 나오지만 관련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소개할 때 안내드리기로 하고요. 케빈이 벌어들인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케빈의 소득에는 한국 근로소득 10만 불, 한국에서 비과세인 주식 양도차익 3만 불,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비과세인 한국 임대소득 10,000불, 12억 이하 거주 부동산 임대 한 채는 비과세죠. 그리고 미국 은행이자 12,950불, 그래서 총소득이 152,95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케빈이 받은 미국 소득공제는 표준공제,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부부 별도이니까 12,950불이고요. 다음 세션에서 소개해드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즉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10만 불 한국 근로소득을 전액 면세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케빈의 AGI는 4만 불이 되고요. 케빈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인 조정된 AGI 값, 매기는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가산한 값인 14만 불입니다. 왜 이 값이 필요한지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케빈의 소득세와 순투자 소득세를 계산해 볼까요? 먼저 소득세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아서 AGI가 4만 불이고 다른 조정값은 없어서 4만 불이 과세표준, taxable income이 된다면 4만 불의 세율기간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데요. 해외 근로소득 공제 10만 불을 받아 과세소득을 줄인 케빈의 케이스는 면세소득 10만 불을 다시 가산한 값인 14만 불에 대한 소득을 과표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값에서 10만 불 면세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같은 과표에서 산출하여 두 값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구하게 됩니다. 즉, 특정 소득이 면세되더라도 과세되는 소득은 면세소득을 감안하여 과표가 결정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이해되시죠? 4만 불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 아닌 14만 불에 대한 세액인 27,436불에서 10만 불 면세소득에 대한 세액인 17,836불을 뺀 값인 9,600불이 케빈이 납부해야 할 일반 소득세가 된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특정 소득을 면세 처리한다고 해서 다른 과세소득도 세율이 낮아지는 결과는 맞지 않겠죠. 근로소득 이외는 모두 자본으로 발생하는 투자소득이죠. 나는 주식을 투자가 아닌 본업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양도 차익이 수동적 투자이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법규가 있지만 이 수업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식 거래를
업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또 임대사업이 왜 수동적인 투자 사업이냐? 내가 세입자에게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느냐? 이건 내가 사업자 안에서 사업으로 하는 거지 수동적 소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임대, 즉 렌털과 관련해서 이것이 투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굉장히 세세한 레귤레이션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집 하나를 렌트 주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이 될 수 없고 투자로 판별되기 마련입니다. 정말 대규모, 한 10채 정도 건물 임대 수준으로 직원도 두고 직접 마케팅도 하고 그런 경우는 모를까. 사업으로 인정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시죠. 케빈은 근로소득 이외에는 주식거래, 임대, 이자 모두 수동적 투자소득입니다. 총 얼마죠? 52,950불. 그러면 순투자소득세는 부부 별도의 경우에 12만 5천 불 소득 기준값을 넘지 않으면 해당 안 된다고 했으니까 케빈은 니트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Net Investment Income Tax 목적으로도 해외 근로소득공제로 면세받은 10만 불이 다시 조정돼요. 조정 AGI가 14만 불로 상승하고 순투자소득세는 표준공제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시 조정돼요. 결과적으로 Net Investment Income Tax 목적상 케빈의 총소득은 15만 2,950불이 됩니다. 케빈이 부부 별도 신분에서 니트가 부과되기 시작되는 소득이 12만 5천 불이었죠. 이 금액이 케빈의 소득과 비교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즉, 부부 별도로 신고하는 케빈의 니트 목적상 조정소득은 15만 불 이상으로 기준값인 12만 5천 불을 초과하기 때문에 니트 대상자고요. 그럼 얼마의 니트가 계산되느냐? 바로 케빈의 니트 목적상 조정소득 Modified AGI에서 12만 5천 불의 초과값인 27,950불과 케빈의 수동적 투자소득인 52,950불 이 두 값 중 낮은 금액의 3.8%가 부과되어 케빈은 1,062불의 순투자소득세를 일반 소득세인 9,600불에 더해서 미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 케빈의 소득세 9,600불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가정하였듯이 한국의 소득들은 한국에서 비과세 소득이었기 때문에 케빈의 미국 이자 소득과 더불어 미국 소득세가 계산되는 게 당연하겠죠? 순투자 소득세는 케빈의 한국 근로소득이 미국 법에서는 면세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면세 소득이 니트 목적상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케빈의 투자 소득 중 일부는 3.8% 추가 세금이 과세되게 되었습니다.